꽃에게 들려준 이야기, 책 읽는 배우 김희경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모쪼록 건강 잘 지키시고 기쁘게 만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윤현 일기 1597년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쓰여진 일기를 읽겠습니다. 4월 1일 맑음. 옥문 밖으로 나왔다. 남문 밖 윤간의 종의 집에 가서 봉, 분, 올, 사행, 원경들과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지사 윤자신이 와서 위로해준다. 울적한 마음 더한층 이길 수 없다. 기현도 왔다. 모두 정으로 위로하면서 술을 권함으로 사양치 못하고 억지로 마셔 취했다. 영의정 종을 보냈고 판부사 정탁, 판서 심희수, 찬성 김명원, 참판 이정형, 대사헌 노직, 동지 최원, 동지 곽영들이 사람을 보내서 문안을 했다. 3일 맑음. 일찍 남으로 길을 떠났다. 금부도사 이사윤, 서리, 이수영, 나장, 한원양은 먼저 수원부에 도착했다. 꽃에게 들려준 이야기, 책 읽는 배우 김희경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사회적 거리를 두시기도 하시고 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하시고 또 열심히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의료진 여러분들이라든가 마스크 생산하시는 분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또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가 오프던 이렇게 온라인이던 기쁘게 만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윤현 일기 1597년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쓰여진 일기를 읽겠습니다. 4월 1일 맑음. 옥문 밖으로 나왔다. 남문 밖 윤간의 종의 집에 가서 봉, 분, 올, 사행, 원경들과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지사 윤자신이 와서 위로해준다. 비변랑 이순지도 보러 왔다. 울적한 마음이 더한층 이길 수 없다. 울적한 마음 더한층 이길 수 없다. 기현도 왔다. 모두 정으로 위로하면서 술을 권함으로 사양치 못하고 억지로 마셔 취했다. 영의정 종을 보냈고 판부사 정탁, 판서 심희수, 찬성 김명원, 참판 이정형, 대사헌 노직, 동지 최원, 동지 곽영들이 사람을 보내서 문안을 했다. 3일 맑음. 일찍 남으로 길을 떠났다. 금부도사 이사윤, 서리, 이수영, 나장, 한원양은 먼저 수원부에 도착했다. 인덕원에서 말을 먹이면서 조용히 누워 쉬다가 저물어서 수원으로 들어가 경기 관찰사 홍이상의 수하에서 심부름하는 이름도 모르는 군사의 집에서 잤다. 신봉룡이 우연히 왔다가 내 행색을 보고 술을 갖추어 가지고 와서 위로했다. 부사 유영건이 나와 보았다. 10일 맑음. 식후에 흥백의 집에 가서 금부도사와 이야기했다. 늦게 홍찰방 이별좌 형제 윤호원 형제가 보러 왔다. 13일 맑음. 일찍 아침을 먹고 어머님을 마중하려고 바닷가로 가는 길에 홍찰방의 집에 들러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종 애수를 들여보내어 아직 배가 온다는 소식이 없다고 한다. 또 들으니 황천상이 술병을 들고 홍백의 집에 왔다고 한다. 홍찰방과 작별하고 홍백의 집으로 왔더니 조금 있다가 종 순아가 배에서 엄마의 부음을 전한다. 뛰어나가 가슴을 치면서 뛰고 뒹구니 하늘의 해도 캄캄하다. 즉시 해암으로 달려가니 배가 이미 와 있다. 길에서 바라보는 애통함은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19일 맑음. 일찍 길에 오르면서 영연에 하직을 고하고 울부짖었으나 무엇하랴. 천지간에 어찌 나 같은 일이 있으랴. 일찍 죽는 이만 갖지 못하다. 뇌의 집에 이르러 사당에 뵙고 하직을 고하고서 금곡 강선전의 집 앞에 이르러 강영수 씨를 만나 말에서 내려 곡하고 그 길로 보산원에 도착하니 천안 오원이 먼저 와서 말에서 내려 냇가에서 쉬고 있다. 임천 원한술이 중시를 보러 서울에 가는 길에 앞을 지나다가 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와서 조상하고 갔다. 회, 면, 봉, 해, 분, 완과 변주부가 모두 따라서 천안까지 왔다. 원인남도 와서 보기에 작별한 뒤에 말에 올라 일신역에 이르러 잤다. 저녁에 비가 뿌렸다. 28일 맑음. 아침에 원수가 군간 승경을 보내서 문안을 하고 또 전하기를 상중에 몸이 피곤할 터이니 회복되는 되로 나오라 한다. 또 이제 들으니 친절한 군관이 통제영에 있다고 하므로 편지와 공문을 보내서 나오게 하는 바이니 데리고 가서 간호하라고 하면서 편지와 공문을 가져왔다. 순천 부사의 소실이 죽었다고 한다. 5월 2일 늦은 비. 원수 권율은 보성으로 가고 병사 이봉남은 본영으로 가고 순찰사 최홍로는 담양으로 가는 길에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부사 우치족도 와서 보았다. 진흥국이 좌수영으로부터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원균의 일을 이야기한다. 이형복과 신홍수도 왔다. 남원 종 끝돌이가 아산에서 와서 어머님 영연이 편안하시다고 한다. 또 유헌이 식구들을 데리고 무사히 금곡에 도착했다고 한다. 홀로 빈 동원에 앉았으니 슬픔을 어이 참으랴. 5일 맑음. 새벽 꿈이 몹시 어수선했다. 아침에 부사가 와서 보았다. 늦게 충청 우후 원유남이 한산도에서 와서 원공의 잘못된 일을 많이 전하고 또 진중의 장졸들이 배반함으로 장차 형세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한다. 이날은 단오절인데 멀리 천리밖에 종군하여 어머님에 대한 예절을 패할 뿐만 아니라 곡하고 우는 것조차 역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보응을 당하는가. 나 같은 일은 고금을 통하여 둘도 없을 것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다만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할 뿐이다. 7일 맑음. 서상 군수 안갈이 한산에 와서 음흉한 자 원균의 일을 많이 말했다. 안괄이 구례에 갔을 때 조사 겸의 수절녀를 사통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놀랄 일이다. 11일 맑음. 김유성이 나간에서 왔다가 곧 돌아갔다. 광양이 전 형감 김성이 제찰사의 군관이 되어서 화살대를 구하러 순천에 왔다가 나를 보러 와서 근래의 소식을 많이 전했는데 그 소식이란 원래 흉인 원균에 대한 일이었다. 부찰사가 온다는 기별이 왔다. 16일 맑음. 저녁에 남원 탐후인이 와서 전하기를 채찰사 이원익이 내일 곡성에 들러 이 고을로 들어와서 며칠 묵고 간다고 했다. 21일 맑음. 박천, 유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한산에서 공을 세우겠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은지년에 이르니 그 고을 원이 백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한다. 유는 또 말하기를 중한 죄수 이덕용을 고소했던 사람이 잡혀서 세 차례의 형을 받고 장차 죽을 것이라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또 과천 좌수 안홍제 등이 이상궁에게 말과 20세 되는 계집종을 바치고서 석방되어 갔다고 한다. 안은 본래 죽을 죄도 아닌데 여러 차례의 형벌을 받고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물건을 바치고서야 석방된 것이다. 안팎이 모두 바치는 물건에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죄의 경중을 결정한다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이른바 돈만 있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흐림 늦게 떠나 하동현에 이르니 그 고을 원신진이 서로 만난 것을 반가워하고 성한 별사로 맞아들여 간곡한 정을 베푼다. 그도 원균에 미친 일을 많이 말했다. 날이 저물도록 이야기했다. 29일 흐림 몸이 몹시 불편했다. 떠나지 못하고 머무르면서 조리했다. 현감이 정다운 말을 많이 해주었다. 2월 5일 맑음 서풍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추계원이 달려왔기에 함께 이야기했다. 식후에 중군 이덕필이도 달려와서 함께 지난 이야기를 했다. 거처할 방을 도배했다. 저녁에 이승서가 보러 와서 수직하던 병졸과 복병들이 도망한 일을 말했다. 8일 맑음 아침에 정상명을 보내서 황 종사관에게 안부를 물었다. 늦게 이덕필과 심준이 와서 만났고 원과 그 아우도 와서 만났다. 원수를 마중 가는 사람들도 10여 명이 와서 보았다. 점심 후에 원수가 지내왔으므로 나도 가서 보았다. 종사관은 원수의 앞에서 원수와 한참 이야기했다. 얼마 후에 원수가 박성에 하직하겠다는 글에 초본을 보이는데 박성은 원수의 하는 일이 소탈한 점을 많이 말했다. 원수는 이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으나 채찰사에게 글을 올렸다고 한다. 또 복병에 대한 사항 등의 서류를 보고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몸이 불편해서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 12일 맑음 늦게 승장 처형이 보러 와서 부채와 집신을 바치므로 다른 물건을 담례로 주었다. 그는 적의 정세도 이야기하고 원공의 일도 이야기했다. 오후에 들으니 중군장 이덕필이 군사를 거느리고 적에게로 갔다고 하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원수에게 가보니 우병사 김응서의 긴급보고에 부산의 적은 창원 등지로 떠나려 하고 서생포의 적은 경주로 진을 옮긴다고 하므로 복병군을 보내서 그들의 길을 막고 군세에 위세를 올리려는 것이라고 한다. 15일 맞다가 비 어두워서 청주 이희남의 종이 들어와서 주인이 우병사의 부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지금 원수의 진 근처에까지 왔는데 날이 저물어서 묵고 있다고 말한다. 18일 흐리나 비는 내리지 않음. 아침에 황 중사관이 자기 종을 보내서 문안했다. 늦게 윤감이 떡을 해가지고 왔다. 명나라 사람 서비가 초계에서 와서 이야기하는데 말하기를 명나라 사람 주원용이 일찍이 일본에 사로잡혀 갔다가 지금 처음으로 나와보니 적병 10만 명이 이미 사자마나 대마도에 왔을 것이요 고니시는 의령을 거쳐 바로 전라도로 쳐들어올 것이며 가토는 경주, 대구 등지로 진을 옮기고 바로 안동으로 가려 한다고 했다. 저물녘에 원수가 사천 갈 일을 알려왔기로 곧 사정복을 보내서 물었더니 원수는 수군의 일로 해서 사천에 갔다고 한다. 19일 새벽에 달기 3번 울자 문을 나서서
머지않아 원수의 진에 도착하려는데 날이 밝았다. 진에 이르니 원수는 황종사관과 나와 있었다. 내가 들어가 보니 원수는 원균의 일로 말하기를 통제사의 이름 말할 수가 없다. 조정의 말에서 안골, 가덕을 모두 섬멸시킨 뒤에 수군이 나가서 토벌한다고 하니 이것은 참으로 무슨 심사인가. 이것은 핑계로 나가지 않으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까닭에 사천으로 가서 새 수사를 독촉하여 나가게 할 것이니 통제사는 내가 지휘할 것도 없다고 한다. 내가 또 임금의 분부를 보니 안골에 있는 적은 경솔이 들어가 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원수가 나간 뒤에 황중사관과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촉의 원이 왔다. 작별할 무렵에 촉의 원에게 말하기를 진찬순을 심부름시키지 말라고 하니 원수부의 병방 군관과 원이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다. 돌아올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나를 따라왔다. 이날 땅이 마치 찌는 듯했다. 저녁에 작은 월아말이 풀을 조금 먹었다. 낮에 군사 변덕기, 변덕장, 변경환, 변경남이 와서 만났다. 진사 이일장도 와서 만났다. 밤에 소나기가 크게 내려 처마에 떨어지는 비가 마치 물을 퍼붓는 것 같았다. 25일 맑음. 다시 명령해서 무씨를 뿌리게 했다. 식전에 황종사관이 와서 만났다. 해전에 대한 일을 많이 말하고 또 원수가 금명관 진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늦게야 돌아갔다. 저녁에 서울 종이 한산에서 돌아왔다. 들어보니 보성군수 안흥국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놀람과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 한 놈의 적도 사로잡지 못하고 먼저 두 장수를 잃었으니 통분함을 어찌 말하랴. 거제가 또 사람을 시켜서 미역을 실어 보냈다. 29일 맑음. 변주부가 마흘방으로 갔다. 종 경이 돌아오고 이희남 이방도 돌아왔다. 이중군 덕필과 심준이 와서 권하기를 16역이 체포되어 갔는데 양충병이 삼가에 가서 결박해 보냈다고 한다. 문임수가 와서 전하기를 채찰사가 초계역에 당도했다고 한다.